안녕하십니까. G패밀리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너럴바이오 남원 캠퍼스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2GMP 공장과 바이오 R&D 센터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부터 양동근 팀장이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1월 12일 제너럴바이오 남원 캠퍼스에서 제2GMP 공장과 바이오 R&D 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2016년 남원에 자리 잡아 그동안 큰 성장을 이룬 제너럴바이오의 이번 준공식은 남원시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남원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남원시 시의회 양희재 의장, 박민숙 직후퍼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제너럴바이오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더 나아가고 최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후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사들도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수 건강식품 제조시설인 제2GMP 공장은 2000제곱미터, 약 600평 규모로 항공모함처럼 설계해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최상의 설비를 갖춰 그동안 일부 외주 생산하던 제품도 자체 생산하게 되어 생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최상급의 설비 배치로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라인의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글로벌 수요 증대에 부응함은 물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확대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또 1000제곱미터, 300평 규모의 바이오 R&D 센터는 기존 R&D 센터 외에 추가로 연구소를 증축하여 연구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제너럴바이오만의 독창적인 소재와 신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사 대비 특화된 소재 개발 능력이 물적, 질적으로 대폭 증대될 것입니다. 신규 소재 개발 및 실험의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국내 지역 기반 친환경 천연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의 고기능화, 제품의 다양화를 기존 대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새로 만든 시설을 견학하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전보다도 규모가 방대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다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최첨단 제조시설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주로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자가 생산으로 이렇게 바뀔 걸 미래를 보는 것 같았고요. 그걸 통해서 더 품질이 더 높아지고 더 가성비가 높아지는 그런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바다 위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항공모함처럼 먼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컨테이너 선처럼 제너럴바이오의 새 시설들이 세계 유통의 바다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너럴바이오에서 양동근입니다. 남원 캠퍼스의 외경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먼저 제2GMP 공장부터 가보시죠. 제2GMP 공장이 준공되면서 제너럴바이오 남원 캠퍼스를 찾은 이들이 둘러볼 수 있는 투어 코스도 늘어났습니다. 제2GMP 공장 역시 생산 과정을 유리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원료 전처리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알 병에 담는 그다음에 타정 즉 알약 형태의 제품을 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품들의 표준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제품들의 이제 생산량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또 GMP 1공장에 없던 새로운 장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혼합 과립실에는 원료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피드 믹서와 유동층 과립기가 있습니다. 유동층 건조 과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알맹이 사이즈를 아주 좁쌀 크기 정도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두 가지 제품을 즉 내부 속은 인삼이면은 바깥은 와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 가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계속 떠 있으면서 그 입자를 붙여나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스틱 포장실에 있는 장비는 일반 분말뿐만 아니라 환제품까지 자동 포장이 가능합니다. 정제실의 타정 장비는 여러 가지 모양의 정제품, 즉 알약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비로 처리 속도는 하루 50만 정이나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제품은 옆방에 정제 선별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 알약에 대한 혹시나 모를 이물, 파손, 오염 정도를 여기서 카메라로 해서 완전히 선별해내는, 카메라가 내부에 12대가 있어 가지고요, 일단 12방면으로 해서 다 검출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장비 역시 자동화 장비로 하루 생산된 50만 정은 2시간 정도면 모두 선별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어진 방은 정제 코팅실, 여러 기능의 필름 코팅을 하는 곳으로 교반기에서 액을 분쇄시켜주면 코팅기에서 코팅이 되어 완성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포장 작업. GMP 1공장에서의 포장은 수작업으로 했지만 이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공병이 투입됩니다. 공병이 투입돼 가지고 공병을 선별해서 세척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실리카겔이 투입됩니다. 투입된 실리카겔을 다시 타고 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개수를 한 다음에 알약을 넣습니다. 위에 완충 비닐을 투입을 하고 캡을 막는 작업, 캐핑 작업을 합니다. 여기 웨이트 체크, 중량 체크기로 정확하게 이제 알약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안 맞으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 자동 포장기의 처리 속도는 1일 100만 정. 이렇게 자동으로 대량의 포장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에 담긴 정제품은 이어진 당 케이스 포장기를 거치게 됩니다. 병까지 완전히 자동 포장된 게 넘어오면은 이제 병을 포장하기 위해서 당 케이스에 선대가 들어가고 삽지가 들어가고 스티커가 들어가고 해서 포장을 완전히 자동으로 하는 자동 당 케이스 포장기입니다.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마지막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이물질 검사를 엑스레이로 하고 한 번 더 중량 검사를 거친 후 완전한 제품으로 출고됩니다. 그리고 제2GMP 공장에는 이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너럴바이오에서 가장 큰 장비인 스프레이 드라이, 분무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거대한 장비인데 우리가 추출해낸 액상을 분말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장비는 아니고요. 호남권에서는 식품 클러스터에 한 대 있고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에 한 대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회사인데 제약회사에 준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었고요. 이런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 중에 이 정도면은 상위 10%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2021년 제2GMP에서 생산될 제품들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이오 R&D 센터도 확장 이전을 하면서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다솜 매니저가 전합니다. 새로 지어진 바이오 R&D 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간 면적이 늘어나면서 여러 연구 분야의 방이 생겼다는 것. 소재 배양 1실 안에 동물 세포 배양실이 생겼습니다. 미백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세포 보시면 지방 분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 관련된 실험, 그 다음에 항암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 배양과 연구를 하는 미생물 연구 전용 공간도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렌트통이라고 해서 세포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70도. 이렇게 동물 세포를 통한 기능성 연구와 미생물 연구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혁신적인 원료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 직후라 아직 장비 세팅이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장비들이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새로 마련된 독특한 장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을 보면 렌즈 같은 것이 있는데 즉석 사진기처럼 생긴 이 장비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화장품, 우리가 기능성, 그러니까 주름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화장품 제품에 나온 걸 발라보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얼굴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들어가서 촬영을 해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 사람의 이제 얼굴 미백이라든지 주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색톤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제품 개발한 후에 전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될 화장품을 사용한 후 주름, 미백, 피부톤 등을 확인해 개선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소재 배양일실에 동물세포 배양실이 있다면 소재 배양 2실에는 식물 줄기세포 배양실이 있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탈모 등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쑥부쟁이, 작약 등 다양한 식물 줄기세포들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또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개발에 활용되는 버섯 균사체 배양 공간이 줄기세포 배양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것들은 이제 동충하초 버섯 균사체라는 거랑 눈꽃 동충하초 버섯 균사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치 해소 음료나 아니면 저희 그 컨센트레이트, 부스터 앰플 BW에 들어가고 있는 그 잔나비, 영지, 상황 등의 버섯 균사체들도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실에서도 다양한 장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버섯 균사체나 식물 줄기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바이오리액터를 멸균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소형 멸균기고요.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한 건조기인 드라이 오븐, 대형 원심 분리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기라는 장비고요. 저희가 뭐 추출을 해가지고 실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분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에 있는 상태의 것들을 얼렸다가 이렇게 압력을 걸고 이제 빼내게 되면 수분만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한 유효 성분이나 고용분들은 다 이제 분말로 이제 남게 되고요. 소재 분석실에서는 기능성 원료들의 추출과 농축, 그리고 유효 성분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바이오 R&D 센터에서는 2021년 와송과 CK의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신소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원료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정 소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규 어떤 바이오 소재라든지 또 그 소재들에 대한 효능 평가를 충분히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R&D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구 장비와 연구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2021년엔 더 좋은 제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너럴 바이오 R&D 센터에서 이다솜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장기 경기 침체로 긴축 경영을 하고 또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회사도 많았죠. 그런데 제너럴 바이오에서는 어떻게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서여문 매니저가 알아봤습니다. 제너럴 바이오는 제2 GMP 공장과 바이오 R&D 센터를 만드는데 약 8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020년 3월 본 공사가 시작되어 8개월 만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3월은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시점.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은 긴축 경영을 하고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했지만 제너럴 바이오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타사들 같은 경우는 긴축 경영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국내에 있는 직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해외 진출 10여 개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걸맞게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선투자를 진행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바이오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로 2021년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식을 갖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경도에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개념 설계,
부터 이제 본 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동 같은 경우나 식품 GM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연구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형태가 좀 나와야지만 되는 것도 있었고요. 특히나 또 식품 GMP 같은 경우에는 GMP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GMP 기준하고 뭐 법적으로 소방법이나 기타 뭐 장애인 법이나 이런 게 서로 상충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쪽으로 협의를 마치느라고 상당히 좀 중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올 여름 긴 장마 기간에도 공사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예, 장마 때문에 사실은 좀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비가 많이 왔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준공을 마친 제2 GMP 공장과 바이오 R&D 센터. 이러한 제너럴바이오의 공격적인 투자는 앞으로의 강화된 생산력과 고퀄리티 제품으로 제너럴바이오 직후배 제2 도약을 만들 것입니다. 제너럴바이오에서 서현무입니다. 제너럴바이오 제2 GMP 바이오 R&D 센터 준공식 소식으로 꾸며본 뉴스 특집 어떠세요? 다가오는 2021년엔 더 멋지게 뛰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GP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